빌 게이츠 이혼은 외도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 소식이 계속 지금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요. 지난 3일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세계 최고 부호라 할 수 있죠. 빌 게이츠가 부인 멜란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 계속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원인을 두고 갖가지 축축성 기사들이 쏟아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빌 게이츠의 또 외도 관련 소식들이 또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부부가 올해 결혼 27년 차라고 하고요. 두 사람이 1987년도에 디너 파티에서 만나서 94년도에 결혼을 했고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올해 얼마 전이죠. 네. 이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세계 순위 뭐 1, 2위라고 했는데 제가 5월 기준으로 보니까 4위라고 현재 4위라고 합니다. 약 163조 드러난 것만. 그렇죠. 예, 163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것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그렇죠. 돼 있죠. 왜냐하면 역대 이제 재산 분할 최고액이 얼마일까?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제프 베이조스 조스 아마존 CEO죠. 44.8조 원, 그러니까 약 45조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능가할 것이냐? 제가 볼 때 두 사람의 이혼에 안타까운 것보다 이거에 더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이혼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바로 나온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그 빌 게이츠가 사실은 그 성추문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망했죠. 그 사람과 친했던 몇 년간 3년간 친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다. 그렇죠. 최초에 나온 건 이 입장이었는데 미국도 영국 왕실에 대해서 관심 있는 파파라치들처럼 아주 연일 그 이혼과 관련한 추측 기사를 내고 있어요. 그게 다 확인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관련해서는 수년간 외도를 한 여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내를 지금 그 디너 파티에서 만났듯이 어떤 행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데이트 신청을 했다. 뭐 식사를 하자고 하거나 만남을 가자고 하거나 이런 제안이 좀 몇 차례 수시로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혼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거 이제 매일 이제 보도지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현재 알 수는 없으나 앞을 다투어서 이혼 원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좀 이 기사 계속 보는 게 좀 피로하기는 해요. 이 이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자꾸 알아보게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제 이 한 여성 엔지니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 여성 엔지니어가 게이츠와 수년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고 일단은 주장하는 편지를 2019년 하반기에 이제 회사에 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지면 뭐 상당히 뭐 이름이 알려진 그러니까요. 그 지면인데 거기에 보도에 따르면 2019년도에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이 이사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편지는 뭐 수년간 뭐 외도가 있었다라든가 어떤 초문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게이츠와의 관계를 아내 멀린다게 자신이 쓴 편지를 보여달라. 그리고 나의 일자리를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이사회에서 외부 법률 자문기관 로펌이죠. 여기와 맡겨서 이제 조사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때 게이츠가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굉장히 좀 서둘러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또 이제 벅서 해서웨이 이사직에서 바로 동시에 그냥 물러나 버렸어요. 그렇죠. 예. 작년 3월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근데 물러나서 물러나면서 한마디 또 했죠. 이 추문가는 무관하다. 예, 그렇게 밝히긴 했죠. 무관하다 하기는 하지만 지금 재선인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또 물러나냐 이걸로 말이 좀 많았고 뭐 그렇죠. 외도를 또 사실 시인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사실 지금 이혼 사건에서 아내 멀린다가 적극적으로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도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죠. 근데 2019년도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사회에 보냈다는 여성의 사연을 보면 저희가 증거로 확인하지 않아도 꾸며낼 수 없는 얘기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체험하지 않으면 꾸며낼 수 없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었고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기사에서 보도한 것만 해도 4건이 넘거든요. 네. 이 추문이 그렇다라고 하면 아주 없진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변호사님이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사실 이 재단 자체는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재단이긴 한데 이 재단 직원에게 또 접근하기도 했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제 재단 운영을 하면서 이제 관심사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아내분은 여성이나 소녀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에 집중을 했고 이제 빌 게이츠는 기업
기후 문제 이런 좀 더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 재단을 각자 운영하면서 사실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태까지 누적된 뭐 저기 기부액만 해도 수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을 각각 많이 했는데 문제는 거기와 관련해서 직원이 뭐 1,6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여성에게 접근을 했는데 주로 이제 접근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시는 여자분들 입장에서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 모임이나 파티에서 있을 때 옆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저녁 식사 좀 같이 할 수 있겠냐, 만남을 가져도 되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여성들이 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CEO에서 강압적이진 않았다.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두었다. 하지만 불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남자분들이 좀 모르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아무리 상대가 뭐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여성분도 자기에 대한 개인 인격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남성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취향이 안 맞을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유부남인 CEO가 뭐 데이트를 제안한다? 상당히 불쾌하죠. 그럼요. 왜 불쾌하냐고요? 저를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돈 있는 남자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 나를 비하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압적이진 않았지만 불쾌했다라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영어로 뭐 프레데토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탈적이지 않았다, 뭐 강압적인 느낌은 아니다. 나를 뭐 얕봐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았다고는 주장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불편하다는 거죠. 그럼요, 불편하고 모욕스럽죠. 예. 이 불편하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점잖은 표현이죠. 그렇죠. 너무 점잖은 표현이죠. 너무 점잖고 좀 고상한 표현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은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높은 직급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언행을 하거나 했을 때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경우가 많잖아요. 기분 나쁜 경우 많죠. 그래서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남녀 입장차가 분명한 게 남자분들은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난 농담이었다. 이런 부분이지만 피해를 입은 여성분 입장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이제 남녀 차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가 이 성희롱 관련 교육에서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여자분들이 싫다면 싫은 겁니다. 남자분들 거기에 대해서 토좀 달지 마세요. 노는 노죠, 변호사님. 그럼요. 노는 노예요. 왜 예스는 싫다고 예스고. 하는데 왜 우리 여자가 예민했다 이렇게 말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싫은 겁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런 게이츠의 또 약간 이런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행동이나 뭐 다음에 만나자 이런 행동들이 또 많은 분들이 멀린다와의 그 러브 스토리를 떠올리게 한다.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여성분들한테도 이제 사실은 뭐 빌미를 주는 건 있겠죠. 근데 사실 여자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즉각적인 노를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냥 나 하나 참고 말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빌 게이츠하고 멜린다가 사실은 디너 파티에서 만났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거기서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을 굉장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감성을 가진 남자랑 똑같이 나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게 돈으로 어떻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은 여성들한테 부러움을 자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요즘 알려지는 걸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다른 여성한테도 접근해 왔다. 이런 부분이 환상이 와자자작 깨지는 느낌이죠. 그냥 미혼 남녀가 이런 사내 커플, 이제 사내 러브 스토리라면 이게 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되고 결혼한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진짜 막장 불륜 스토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도하고 인간의 감성이 참 차이가 많아서 영원한 숙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단되지 않을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 가장 큰 상처가 배우자 외도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언론에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 중에 두 분이 동정을 좀 덜 받는 게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또 이제 게이츠 측근의 그 성희롱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부부가 좀 엇갈렸다 이런 얘기 사실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는 좀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다, 좀 그렇고 유해했다? 예, 뭐 유하다고 것 같아요. 아내분 멀린다 입장에서는 엄격하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아내분이 이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여성과 소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도 있겠지만 비록 그거를 떠나서도 사실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분과 아내분이 좀 생각이 다르죠. 일단 아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엄격한 부분인데 일단 빌 게이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엄격하지 않다, 유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드러난 것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 여성으로부터 이제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알리겠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재산 관리인이 사실은 합의를 받고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명예훼손하지 않고 세상에 알리지 않겠다라고 넘어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 같은 아내 같은 경우도 당신 그 사람 당장 해고해. 보통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내가 그런 제안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현재도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용적이다. 이런 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변호사님, 사실 이 세기의 이혼, 사실 세기의 이혼이 세기의 맞기는 하죠. 이혼이죠. 왜, 세기의 금액으로, 예. 이혼에 사실 엄청난 또 미국에서 당대 최고, 45조를 깨느냐.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붙어 있는데 이제 멀린다도 2019년부터 좀 이혼을 준비해 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이혼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미 90% 거의 재산 분할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산 분할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 되고 위조를 받아야 되는가, 한쪽이 이혼을 거부한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이혼을 해야 되느냐, 이 단계를 생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재산 분할, 이혼과 재산 분할에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두 사람이 사실 재산이 혼재돼 있거든요. 멀린다도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저택도 그렇고 그 결혼한 이후에 워싱턴에 있는 저택도 사실은 결혼한 이후에 취득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 작업이 사실은 엄청난 세금과 물론 우리나라는 재산 분할이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는데 엄청난 세금과 이전 작업과 이런 게 필요했을 것인데 이혼하겠다 해놓고 그때부터 정리했을 리가 없죠. 제가 볼 때 대부분 정리가 됐고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됐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27년이나 어쨌든 살았고 재산도 상당하고 아이들도 같이 낳아 길렀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잖아요. 멀린다가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한 이유랄까? 결정적으로 핵심이 된 사연이 뭘까? 이런 궁금하시거든요. 일단은 미국의 이혼율이 50%입니다. 절반이 이혼을 하고 있고 수년 내에 대부분 이혼하고 있고 이렇게 27년을 사는 부부도 미국에서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황혼이혼,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레이 디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게 부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부는 끝까지 남성 여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 없다라고는 부부가 유지하기 어렵고 그럼 에로스를 보충할 수 있는 게 공동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죠. 대표적으로 아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특히 어머님들이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쵸. 그분 아이들에 대해서 걔네들을 이렇게 결혼까지 잘 시켜야 된다는 공동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세 자녀가 다 이미 성인이 됐고 에로스가 없고 공동 목표가 없다라고 하면 사업은 각자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좀 멍쾌한 좀 분석이신 것 같아요. 적어놔야겠어요. 에로스와 공동 목표. 사실 부부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세기의 이론, 과연 어떤 결말로 치달을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생생법률쇼에서도 같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